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, 입지 가치가 너무 좋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, 근데 주변에 반포라든지,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포 쪽 근처에만 보더라도 완전 재건축으로 통해서 한골 탈퇴라고 할까? 천지개벽, 뭐 이런 정도의 가치 상승이라든지, 또 좋은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는 걸 보고서, 이게 재건축을 하는 게 맞구나. 미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재건축을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저도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당장은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정지 요건이 좋고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. 입지는 불변이니까 음.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서울시 내 여러 단지들이 과거에 재건축 못했던 단지들이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. 여기만 못하고 있고 다른 데가 다 해버리면 나중에 과연 이게 이런 가치가 유지가 될까? 한 10년, 15년 뒤에 이런 걱정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신통기획이라는 게 저도 이제 보고 있으면 신문에 하도 기사가 많이 나니까요. 이걸 처음에 모르던 분들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요즘엔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, 이게 여러 단지가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는 뭐 하고 있지? 이쪽은 뭐 하고 있지? 이렇게 좀 서로 비교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신통기획의 어떤 장점, 네, 장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쭉쭉쭉 나가고 있고 지금 거의 최종 단계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신통 기획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정비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드릴 수 있고요. 근데 좀 아쉽게도 사실 이제 단지 내에서 약간 신통 기획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분들이 계셔갖고 다소 지연된 점이 있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일반 재건축, 그 전에 저희들이 시도해봤던 일반 재건축에 비해서는 뭐 시간 단축, 기간 단축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기간을 봤을 때 저희가 통합 심의를 지금 사전에 미리 하고 있어갖고 나중에 되더라도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 아파트 측면, 저희 미도 아파트 측면에도 보면은 49층까지 우리가 층수로 올라갈 수 있고, 그 다음에 49층으로 되면서 당연히 사업성이 좀 다 좋아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초고층이 됨으로써 이제 프리미엄은 뭐 제가 이거는 뭐 워낙 뭐 얼마를 할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가치가 상승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약간 밀집돼 있을 수가 있는데 고층화 시킴으로써 이제 동간 거리를 좀 쾌적화 시켜갖고 뭐 사는데 또한 고급화 시키는데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맞습니다. 사실 저도 이제 지인들이 반포나 이촌동 쪽에 좀 사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놀러 가곤 하는데 이제 반포의 그 원밸리하고 아크릴 리버파크 이런 뭐 랜드마크 단지들을 음. 뒤쪽에서 한강변 쪽으로 쫙 보면 사실 굉장히 멋지거든요. 이게 한강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멋진데 아무래도 이게 35층이라는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또 반면에 이촌동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 레미안 찰리투스는 50층이 네, 넘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거는 정말 저녁이나 밤에 뒤에서 가서 이렇게 보면 야,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. 확실히 고층 건물이 가지는 뭐 위용이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49층으로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는 저는 뭐 소유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한 신통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대치근린공원을 좀 편입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 편입됨으로써 단지 설계를 좀 다양화시킬 수가 있고, 또는 가장 항상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외 문제가 있었어요. 사실 극동교외 문제가 있었는데 극동교외 뭐 진입로 문제가 또 해결됐고, 또 하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공공 통행로 자체도 옛날엔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만 다니는 길로서 만들어 쓰 있기 때문에 신통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저희가 좀 선택은 그렇게 옳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저도 처음에 이제 신통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마 의견이 좀 분분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당시에 신통을 선택한 단지들과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현재 이제 위치를 딱 보면은 그 당시에 신통 계획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이걸 진행하게 결정을 한 거는 아주 좀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. 저도 이제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신통이 뭐 좋기는 하지만 음. 또 뭔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분명히 허들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했을 텐데 좀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? 이 신통 기획이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들의 단합이더라고요. 단합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이 재건축은 사실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관공서 개입을 하는 그런 것들 아니고 그래서 근데
저희 아파트 같은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수의 단체가 생겨나갖고 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소비되지 않을까, 소비된 거 아닌가. 그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좀 있어갖고 그게 좀 답답하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뭐 오늘도 주민들한테 문자 공지를 드렸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는 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었습니다. 있고 근데 이제 요거를 빨리 피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비구역이 작년에 뭐 재작년에 뭐 지정됐다고 하면은 뭐 이게 다 허들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게 좀 못해갖고 좀 너무 아쉽습니다. 네, 저도 좀 많이 아쉬운 게 있고요. 사실 저도 이 문자를 받았거든요.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보내주신 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시의 정책, 특히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이게 싫어요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 그거를 좀 바꾸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공공성의 문제가 재건축은 그 주민이 원하는 사업성하고 간척에서 원하는 공공성이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, 사실은. 충돌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느냐.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강남 재건축이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약간 좀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